어느덧 50이 넘어가는 노총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짝을 찾지 못했으니 너무나 내 인생이 가련하기만 하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나에게 접근했던 적잖은 여자들이 모두 다 사기꾼이었다니. 난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모아 빚까지 지고 이제는 나이만 먹어가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삶 속에서 더 이상 얻을 게 뭐가 있을까? 난 그냥 이쯤에서 이 생에서의 내 삶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아무도 없는 산으로 향했고 높이가 어마어마한 곳에 서서 난 내 발밑에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떨어질 것 같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난 삶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두 눈을 감고 그 낭떠러지에 서 있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메아리 치듯 나에게 말을 한다. 난 그 소리에 놀라 힐끔 뒤를 돌아봤는데 흰옷을 입은 도사 같은 느낌의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저 멀리 서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참 못났다면서 거기서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아냐며 그동안 삶이 고단하고 평탄치 못했던 건 제 짝을 못 만나서라고 말하길래 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 난 이제 어쩌면 좋냐며 빚은 빚대로 지고 여자들은 날 싫어하고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 그 도사 같은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다. 난 계속 그 할아버지에게 내 짝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며 이제 나이도 50이 훌쩍 넘어간다고 말하니 그 도사 같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자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냐며 지금 당장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호랑이 띠인 범띠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내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런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되냐고 물으니까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사라지는 도사 같은 그 할아버지. 순간 난 꿈을 꾼 것 같았다. 볼을 꼬집어 보니 꿈은 아닌데 대체 저 할아버지는 누구인지 꼭 산에 사는 산신령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삶의 희망에 끈을 놓고 싶었는데 저 할아버지를 만난 뒤부터 뭔지 모를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나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날 수가 있을 것만 같았다. 난 다시 용기 내어 새 삶을 살아보기로 했고 산에서 내려와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왔는지 집으로 가는 길이 제법 멀기만 하다. 며칠을 굶었던지 어느새 배는 고프고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기에 가지고 온 돈은 없고 주머니를 보니 차비 빼고 2,000원이 더 있었다. 난 배고픔에 일단 식당을 찾아서 허기를 채워야 했다. 어차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누가 그러지 않았는가? 물론 지금 당장 죽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살아야겠기에 뭐라도 먹어야 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아주 큰 식당 하나가 보였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한정식을 파는 가게 같아 보인다. 난 돈도 없으면서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일단 무작정 들어갔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여럿 있었고 정말 차마디 차만 이영애 같은 느낌의 50대 아줌마가 식당에서 나를 맞이해준다. 난 배고픔에 일단 그 아줌마에게 사정을 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직원들이 빵빠레를 울리기 시작한다. 그 후 그 아줌마가 갑자기 대뜸 나에게 하는 말이 드디어 오셨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난 도통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하니 우리 식당 만번째 손님이라고 하면서 만번째 손님에게만 직접 드리는 만안전석이라며 내게 갑자기 음식을 내놓는다. 그래서 난 돈이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영애를 닮은 식당 아줌마는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어서 드시라고 말을 한다. 그리곤 직원들까지 가세해서 내가 먹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영 기분이 이상했다. 난 배고픔에 일단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다 먹은 후
음식값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던 찰나 그 이영애 닮은 아줌마가 내게 하는 말이 음식값은 당연히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난 그래도 나중에라도 음식값을 갚겠다고 말하려 하는데도 이 아줌마는 급구됐다면서 만번째로 자기네 한정식집을 찾아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한다. 난 그렇게 얼떨결에 그 식당에서 고급진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밖으로 나왔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렇고 무작정 들어간 고급 한정식집에서의 일화도 그렇고 모든 게 꿈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살기를 찾아야 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배인을 구한다는 광고가 문득 보였다. 난 이제껏 지배인 일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 광고 문구에 자석처럼 이끌려 무작정 전화를 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여자가 하는 말이 일단 오셔서 면접을 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글쎄 거긴 내가 얼마 전에 공짜로 얻어먹은 한정식 집이었다. 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지만 일단 그 집으로 다시 가봤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영애를 닮은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나를 반겨주며 이런 필연이 어딨겠냐며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우리 한정식 지배인으로 일하시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집과 거리가 멀으니 숙식 제공도 해준다고 한다. 난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왜냐면 얼굴이 못나서 지배인 같은 일은 꿈에도 못 꿨는데 이런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나를 바로 써주다니 모든 게 신기했다. 그렇게 그 한정식 집에 갑작스레 취직하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고 이상하게 난 한정식 집에서 잘 적응하며 일을 했다. 지배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손님들에게 응했고 그 모습을 보고 흡족했는지 이영애를 닮은 한정식 사장 아줌마는 어느 날 나에게 끝나고 잠깐 남으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남은 한정식 집 안에서 난 이영애를 닮은 사장 아줌마와 단둘이 남았다. 아줌마는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아주 마음에 쏙 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내게 갑자기 마누라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냐고 하길래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하니 갑자기 아줌마가 나에게 그럼 오늘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냐고 하여 가게에서 우리 둘은 술을 나눠 마셨다. 아줌마는 나에게 내가 참 마음에 든다며 자신은 이제껏 남자 보는 눈이 없었는지 남자에게 사기만 당하다시피 했다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난 아직도 차 마시고 고우신데 설마 진짜 사기만 당하셨겠냐고 물으니 사실이라며 자기는 평생 엄한 할머니 밑에서 요리만 하고 자랐다며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남자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남자를 쉽게 믿었고 그로 인하여 갖은 사기도 당했다고 말을 하면서 다음에는 꼭 성실한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날 보면서 느낀 게 참 성실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이 나이에도 참 머쓱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잔 두 잔 서로 술을 나눠 마셨고 아줌마는 나에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한정식집 듬직하게 부탁드린다며 갑자기 내 두 손을 잡는데 순간 우리에게 전기가 찌르르 왔다. 난 당황스러웠고 그건 아줌마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스파크가 찌릿하고 왔으니 말이다. 그 뒤로도 아줌마랑 몇 번이고 가게에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게 되었고 우리는 50이 넘은 나이에 서로 혼자이다 보니 저절로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 나도 아줌마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줌마 역시도 보잘것없는 날 사랑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장과 지배인으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정말 난 결혼이란 거 평생 못할 줄 알았고 날 좋아해주는 여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영애를 닮은 고운 아줌마랑 느지막이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이야. 정말 모든 게 신기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난 낭떠러지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영애를 닮은 그 아줌마가, 아니지, 이제는 내 아내가 된 이영애를 닮은 마누라가 지갑 속에서 사진 하나를 꺼낸다. 그러면서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혹시 이분 아니냐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길래 사진을 봤더니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의 사진이었다. 난 뚫어져라 그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내가 산에서 만난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 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맞다고 말하니 아내가 내게 하는 말이 참 신기한 일이라며, 그러지 않아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기 꿈에 몇 달 전부터 몇 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꿈에서 늘 하시는 말이 좋은 사람이 곧 나타날 테니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다며, 그게 바로 당신인 것 같다고 말한다. 난 놀라운 마음에 아내에게 띠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바로 범띠인 호랑이띠라는 거다. 산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호랑이띠를 만나라고 했는데 드디어 내 짝을 제대로 만난 것 같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이어져 여기까지 온 것이 마치 드라마틱한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아직도 이영애를 닮은 이 아줌마가 내 마누라가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